하나님께서 겨울을 왜 주셨을까요? 쉬라고 줬어요. 쉬라고. 농부들이 봄부터 가을까지 열심히 일하고 겨울이 돌아왔는데 겨울은 일찍 해가 지잖아요. 일찍 자라고. 그 다음에 일찍 해가 안 뜨고 늦게까지 또 이렇게 해가 늦게 뜨니까 밤이 긴 거는 쉬라고. 그래서 농부들이 봄, 여름, 가을에는 열심히 일하는데 겨울에는 쉽니다. 쉼이. 여러분께서도 이제 겨울이 왔다 그래서 춥다 겨울이 와서 이제 올해는 많이 춥네 하고 걱정할 필요 없이 겨울에는 쉬는 것입니다. 많이 쉬는 것입니다. 밤이 길수록 많이 자는 겁니다. 오늘은 닥터의 321 건강법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에요. 코로나 알파가 있나 그랬더니 베타가 있고, 그 다음에 감마가 있다 보니까 또 델타 변이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위드 코로나로 끝나고 이제 2단계 지나면 우리가 면회도 하고 자유롭게 가족도 만나고 그럴 줄 알았더니 또 오미크론이라는 코로나가 또 발생을 해서 남아공에서 오는데, 그거는 우리 진단기로 진단이 안 되는 거랍니다. 코로나 확진돼도 우리가 지금 코로나 검사하는 걸로 안 되고요. 백신도 안 돼서 2달 만에 또 백신을 만들어야 됩니다. 오미크론 백신을 만들어야 되고, 또 오미크론에 대한 검사 또 이 방법도 또 개발에 대해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는 12개국의 오미크론이 확진자가 있어요. 주로 아프리카에서 있는데 미국도 뚫렸습니다. 미국에도 지금 전염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방역에 조심을 하고 있는 가운데 많이 어렵습니다. 첫째 날에서 셋째 날은 코로나19,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다 똑같습니다. 증상은 거의 감기와 동일하고요. 목이 약간 통증이 있고요. 처음에는 열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식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에는 인후통이 조금 있고 신목소리가 나왔고, 체온은 여전히 36.5도 유지하고요. 경증에 통증이 있고 설사 혹은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보건소에서 우리가 열이 나면은 이렇게 한다 그러지만은 열 있기 전에 벌써 이미 코로나 감염된 사람이 있습니다. 무증상 감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일째 된 날에는 인후통증이 있고 신목소리 나고 경도에 발열이 있고 36.5도, 36.7도 정도 있고 전신이 쇠약하고 관절 통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6일째 되는 날 발열이 37도 있고 기침, 마른 기침, 식사 말할 때, 침을 삼킬 때 인후통, 오심, 피곤함, 때때로는 호흡곤란, 손가락 통증, 설사와 구토동반. 그 다음에 7일째 되는 날이 드디어 37.8도로 올라가고요. 신체 통증이 있고 심한 설사하고 구토. 8일째 되는 때는 38도 이상 올라가고요. 호흡곤란이 있고, 호흡할 때 흉부에 묵직한 느낌이 있고, 기침이 있고, 두통, 관절통, 둔부 통증. 그 다음에 9일째는 증상은 변하지 않고 더 악화가는, 발열 심해지고, 기침은 계속되고 전부 다 더 심해질 수 있고, 호흡곤란이 있고, 자가 호흡하도록 노력이 필요하고, 이럴 때 바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엑스레이가 이렇게 섬유화 저수지로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산소 포화도는 80% 미만이 떨어지면서 호흡곤란이 옵니다. 그때 중환자실에서 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하고 경기도에 80% 이상이 중환자를 찼어요. 그래서 100%가 되면은 다른 사람이 중환자실에 갈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렇지만은 백신을 1차, 2차 맞은 사람은 쉽게 지나갑니다. 쉽게 지나가고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코로나에 걸렸을 때 호흡곤란이 있고 폐 섬유하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 밖에서는 이제는 마스크를 꼭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묻은 그 바이러스를 묻힌 다음에 코에 비비거나 눈에 비볐을 때는 100% 걸립니다. 그래서 손발을 청결하게 씻고, 밖에 나가서는 될 수 있으면은 전철에 있는 걸 만지고 손이나 입을 안 만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전철이나 버스나 택시를 탔을 때는 손은 가만히 있다고 병원에 와서는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그거를 대부분의 감염된 사람이 바이러스 있는 거를 입이나 코로 이렇게 만져서, 바이러스 걸린 사람하고 같이 식사해서 같은 젓가락으로 김치를 먹었는데 본인도 김치를 먹으면 걸리는 겁니다. 그건 직방으로 입으로 바이러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위생 청결,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해요. 손에서 바이러스를 갖거든요. 그 다음에 모임을 자제하고 여행도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가 왜 중요하냐면요, 상대방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마스크를 안 썼어요. 근데 나도 마스크를 안 쓰고 서로 대화를 하고 같이 있었으면 걸릴 확률이 100%예요. 그래서 부부가 한 사람이 걸리면 부부가 걸릴 확률이 가장 많아요. 100%. 근데 상대방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바이러스 감염을 가지고 있어요.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데 본인도 안 쓰고, 본인은 마스크를 안 쓰고, 상대방은 쓰고, 반대로는 상대방이 안 쓰고 본인이 마스크 썼다 할지라도 걸릴 확률이 70%. 그래서 이 감염률이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에 따라서 이렇게 감염인데, 둘 다 썼을 때, 한 사람이 감염이 됐는데 둘 다 마스크를 썼을 때 감염률이 1.5%예요. 물론 KF94 썼을 때, 일반 데탈 마스크가 아니라 방역되는 마스크를 썼을 때 1.5%입니다. 제가 아까 감염자가 마스크를 쓰고 건강한 사람이 안 썼을 때는 감염률이 5%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감염자가 마스크를 안 쓰고 본인이 썼을 때가 70%예요. 그러니까 마스크는 감염이 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꼭 써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백신 많이 맞는 것보다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 게 우리나라 감염자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잘 착용만 해도 떨어지는데, 지금은 하여튼 위드 코로나로 너무 이렇게 밀접해 있기 때문에 지금 4,000명, 3,000명 그렇게 확진자가 나와서 걱정이에요. 저희 병원에서는 지금까지 병원 내에서 응급처치를 해서 이렇게 격리를 해서 우리 환자 중에서는 우리 병원 내에서 확진자가 현재까지 2년 동안 한 명도 없어서 우리 환자들이 아주 방역을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고 잘 지켜서 환자분 중에서는 확진자가 저희 병원에서는 작년 1월 20일부터 올해 11월 29일까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직원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직원이 한 분이 직원이 있었는데, 직원이 열난다 그래서 제가 바로 격리했습니다. 바로 보건소 가서 여기서 검사도 안 됐다. 그래서 바로 보냈습니다. 바로 격리해서 환자하고 접촉이 안 돼서 그렇게 다행히 잘 넘어간 그런 사례, 여러분께서 방역을 잘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보통 우리가 암 치료하면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후에 가장 중요한 암 치료가 시작인데요. 대부분은
우리가 수술하고 항암하고 방사선하면 그냥 끝난 줄 알아요. 끝난 줄 아는데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끝이 아닌데 우리 몸에 그 암세포가 끊임없이 우리 몸을 공격하는데 그걸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면역입니다. 면역. 그래서 암 진단을 받으면 가장 먼저 고려되는 것이 면역인데요. 면역은 어디서 비싸게 사 먹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면역이라는 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의 대장에서도 만들어지고 뼈에서도 만들어지고 여기 흉선에도 만들어지고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만들어지는 것이 암을 공격해서 암을 이겨내요. 암을 이겨내요. 암을 공격해서 암을 죽이는 세포예요. 오직하면 NK 세포,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해서 암을 죽이는 세포, 우리 몸속에 암을 죽이는 세포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암이 이미 많이 커졌을 때 우리가 때로는 암을 절제해서 떼어내기도 하고 항암하고 방사선 하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면역으로 마지막까지 우리가 완전하게 우리가 치료되는 것은 면역을 관리하는데, 오늘 면역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면역 관리하는 것은 자연에서 얻는 방법이 자연 면역이 가장 좋고요. 때로는 우리가 급하게 불을 끄기 위해서 또 면역제를 먹기도 하고 면역 주사를 맞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암의 가장 큰 원인은 저산소입니다. 저산소. 우리 몸속에 산소가 부족하면은 암입니다. 왜냐하면 산소가 부족할수록 우리 몸속에 활성산소가 높아지거든요. 활성산소가 암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활성산소가 정상적인 세포를 때려서 암이 정상세포가 변형돼서 암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산소는 굉장히 안 좋은 것입니다. 저산소. 그래서 우리가 이 공기 좋은 곳에 피톤치드 많고 공기 좋은 곳에서 심호흡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산소포화도를 최대한 올려야 돼. 산소포화도 올려. 근데 물론 잠자다가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코 고는 사람. 코 고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숨이 코가 막히니까 산소가 덜 공급이 돼. 자고 일어나면 두통이 있어. 머리가 아파. 그 다음에 무호흡증. 잠자다가 본인도 모르게 숨을 안 쉬어요. 그러다가 딱 놀라서 누가 때린 것처럼 내려놔서 막 정신없이 왜 이러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암을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몸속에 산소를 최대한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세포 있는 곳에 산소를 포화도 98% 이상 공급을 해야 암이 치료돼요. 암이 좋아하는 거는 산소가 적은 걸 좋아해요. 저산소. 그 다음에 암의 원인이 저체온입니다. 저체온. 우리 몸의 체온이 될 수 있으면 37도 근처에 가는 게 좋아요. 37. 우리 체온 올리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걷기 하는 겁니다. 여름에 맨발로 모래밭에서 걷는 거 체온이 엄청 올라갑니다. 운동을. 그리고 체온이 어째 가장 많이 떨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잠잘 때. 잠잘 때 따뜻하게 자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고 그 다음에 차원돼서 이렇게 있으면 체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움직이고 운동하고 그 다음에 좋은 산소 마시고 하는 것이 암을 치료하는 게 좋고요. 몸도 비우고 마음도 비우고 습관도 비워야 됩니다. 우리가 몸을 비워야 되는데 몸을 비우랬더니 너무 채워요. 한국 사람들은 뭐 먹는 게 많이 먹어야만 뭐 어떻게 얼굴도 이뻐지고 그런 줄 알고 너무 과식하는 게 몸이 적당히 70%로 이렇게 비워야 면역이 올라가고 우리 몸의 세포가 활성화됩니다. 마음도 비워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다른 나라 사람보다 근성이 욕심이 많아요.
남보다 더 배우려고 그리고 남보다 더 많이 알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남보다 더 가지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남을 꼭 이겨야 자기가 잠이 잘 와. 하다가 남한테 지면은 잠이 안 와. 근데 마음이 비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을 다 비워야 되고요. 습관도 비워야 돼요. 우리가 습관하는 거는 적당히. 걷는 게 좋다 그래서 저번에 그 미국에서 오신 그 아프리카 케냐의 정광수 목사님한테 걸으면 좋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많이 걸었는지 아침에 가서 저녁까지 도드라지느라 하루 종일 걸어가지고 그 다음날 몸살 나가지고 도저히 못 일어나겠다. 이제 설교 못 하겠다고 그랬는데 습관도요 적당히 해야 돼요. 잠자는 게 한 7시간 자는 게 가장 면역이 올라가고요. 10시간, 11시간 자는 건 면역 떨어지고 손해보는 겁니다. 손해보는 잠도. NK세포가 6시간, 7시간 잘 때가 가장 좋은데 우리가 습관도 비워서 적당히 해야 돼요. 먹는 것도 적당히, 자는 것도 적당히, 생각하는 것도 적당히, 걷는 것도 적당히. 다 적당히. 그래서 적당히 하는 게 공기, 물, 영양, 운동, 휴식, 절제, 햇빛, 신앙 요거만 잘하면은 이걸 잘하면은 우리가 세포가 정상화돼서 우리가 암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폐암 환자가 제가 같이 촬영한 분이 폐암 환자인데 의사예요. 가정학과 의사인데 그분이 그냥 산에 갔어요. 자기도 의사인데 항암도 안 하고 그냥 산에 갔는데 한 5년 이렇게 풀 캐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 났어요. 다 나서 저하고 청긴 의사를 같이 찍자 그래서 그분하고 저하고 같이 찍은 촬영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산에 가서 좋은 공기 마시죠. 산에 맨날 약초 키러 가니까 운동을 많이 하니까 또 체온도 올라가죠. 그 다음에 좋은 공기 마시죠. 산속에서 좋은 물을 마시죠. 그러니까 산속에서 또 살다 보니까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몸도 비우죠, 마음도 비우죠, 습관도 비우죠. 그러다 보니까 5년 만에 본인이 다 낫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걸 봤습니다.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참된 치유제이다. 여기 콩이 있는데요. 콩이 우리 집에 박스에 집에 나오면 콩이 싹이 절대 안 나요. 그 다음에 어디 항아리에 넣어도 절대 안 나는데 이 콩이 여기 농장에 있는 지렁이도 있고 심지어 또 바퀴벌레도 다니고 거기에 지저분한 거름도 있고 그 다음에 인분도 있고 비료도 있는 데서는 콩이 싹이 나요. 속이 싹이 나서 콩의 열매를 맺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콩에게는 유전자를 키는 그러한 환경이 돼야 돼요. 콩에게는 비도 있고 물도 있고 거기에 있는 거름 영양소도 있고 그렇게 맞춰져야 콩이 이렇게 세포에 불이 켜져서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사람의 세포도 똑같아요. 사람의 세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건강하게 줬는데 거기에서 술에 시달리고 담배에 시달리고 그 다음에 큰 미워하고 그 다음에 대기업에서 남보다 더 먼저 승진하려고 잠도 못 자고 그 다음에 남보다 더 벌려고 더 열심히 일하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시달리다 보니까 세포가 시달려요. 세포가 시달려. 거기서 올바른 음식만 먹어야 되는데 온갖 못된 것만 먹고 또 온갖 못된 생각만 하고 하다 보니까 세포가 시달리는데 세포가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변형된 게 아니에요. 세포가. 근데 콩은 여기에 있는 적당한 뉴스타트를 주면은 콩이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것도 세포가 좋아하는 거, 공기 마시는 것도 세포가 좋아하는 거, 절제하는 것도 세포가 좋아하는 거,
물을 마시는 것도 세포가 좋아하는 거. 햇빛 쬐는 거 세포가 엄청 좋아해요. 아우 나한테 햇빛을 쬐주는 하고 햇빛 쬐는 거 좋아해요. 그 다음에 신앙하는 것도 마음이 편안하게 있어. 이렇게 되면은 우리 세포가 콩이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세포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나. 그게 암 치료하는 그러한 원리인 거죠. 그래서 그 세포가 이렇게 유전자가 있는데 유전자가 암세포 되는 거는 여기에 있는 그 개미가 이렇게 비틀어 놓을 정도로 약해요. 약해. 그 다음에 ATGC라는 염기가 이렇게 서로 엇갈리는 게 암 유전자인데 이거를 다시 올바르하는 거는 또 개미가 다시 꽤 맞출 정도로 올바르 꽤 맞출 수가 있어요. 꽤 맞출 수. 그래서 올바르 꽤 맞추는 이 유전자가 P53 유전자예요. P53 유전자가 우리 몸속에 끊임없이 암세포를 찾아서 원위치로 바꿔주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그게 암 치료하는 거예요. 암 치료. 우리 몸속에 보이지 않는 세포도 수백 개, 수만 개가 있어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우리 몸속에서 복구해주는 일을 하고요. 설령 암으로 변했더라도 다시 복구해주면 암이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를 안 하고도 자연 속에서 암이 치료하는 것은 이러한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면역을 높이는 3일 건강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데요. 3이 뭔지, 2가 뭔지, 1이 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겁니다. 하루에 3분을 박장대소 하라. 우리 몸속에 세포가 이왕이면은 춤추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속병이 걸리는 사람의 특징 중에 뭐냐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화내는 일만 합니다. 왜 속병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짜증만 나? 그게 누구예요? 판사, 검사. 판사, 검사가 이거 뒤져보면은 잘했다는 거 뭐고 어디 등쳐먹었는데 어떻게 등쳐먹는지 그거 연구하고 또 변호사 해가지고 등쳐먹었는데 더 등쳐먹었니 덜 등쳐먹는지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때렸는데 사람 죽일 정도로 때렸느니 뭐 살았느니 죽었느니 그거 하니까 판사, 검사가 속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하루 종일. 그래서 웃어야 돼요. 웃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좋아요. 목사님 직업은 좋은 것 같아요. 성경 말씀하고 웃고 좋은 대화를 하니까 좋아요. 근데 남태희 계장님은 속병 없죠? 맨날 웃기고 다니니까 속병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 하루 종일 웃고 다니면 좀 정신 나갔다고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3분 내지 5분은 박장대소하라. 자주 웃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웃음은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주어 면역계를 활성시키고 활력을 준다. 연구에 따르면 억지로 웃는 웃음으로도 면역세포의 작용이 활발해진다. 웃는 거죠. 우리 남태희 웃음 치료에서 마음껏 따라서 웃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연세가 들수록 손발을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손발을 부지런히 연세가 들수록. 그래서 다리가 튼튼하면 장수무병하고 오래 산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손발을 자극하고 걸어야 됩니다. 옛날에 왕들이 40을 다 못 넘겼어요. 왜냐하면 왕들은 걸어다니면은 쌍문이나 걸어다니지 무슨 걸어다니냐. 가마 타고 양반다리하고 정치하고 그러면 걷질 못해서 오래 못 살았거든요. 그래서 걸으면서 손발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거예요. 손발바닥의 전반적인 자극은 우리 몸의 많은 장기의 활성화를 가져와 전반적인 면역 증가에 도움이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맨발로 걸었습니다. 걸었는데 처음에는 모래만 잘 걸었는데 나중에는
이 돌에다가 맨발로 막 걷는데 아무나 못해요. 발바닥 많이 아파요. 그렇지만 계속 걷는 거 발이 단련이 되니까 좋아요. 걷기. 우리 한영선 목사님이 걷기 1급 자격증을 다음 달이면 따옵니다. 지금 3개월 코스로 걷기 그거 해서 한우들을 한 10명씩 해서 걷는 거 설명하고 걷는 거 하려고 한영선 목사님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맨발로 걷는 게 맨발로 걷는 게 얼마나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른 식사 시간을 가능하면 오래 가지라는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은 이렇게 모여서 먹는데 다른 사람이 다 먹고 이제 갈 준비하는데 거기서 먹으면 입이 부끄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들 혼자만 이렇게 놓고 명상하면서 오랫동안 드셔야 되는데 1시간 동안 먹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씻고 또 오래 이렇게 식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면역력이 낮은 경우 대체로 위와 장이 많이 굳어있고 소화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심리적 기아 때문인 과식과 폭식을 하게 된다. 음식을 꼭꼭 씹어 먹게 되면 뇌에 신호가 가서 장부에 미리 소화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적게 먹고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 전체적으로 면역력에 큰 도움이 된다. 올바른 식사 방법은 과식은 자기 일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다. 아무리 맛있는 거 있어도 한 70% 정도만 식사하는 게 좋다고 그래요. 몇 끼 사이에 적어도 5시간 경과되게 하라. 그래서 한번 식사하면 간식을 안 하면 좋고요. 일주일에 하루에 금식하는 건 해할 수 없는 유익이 될 것이다. 설사한다. 금식하면 나아요. 배가 아프다. 금식하면. 제가 외과에 있을 때 입원해서 배가 아파서 안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대부분은 금식시켜요. 플루이드 주고 금식시키면서 이제 배 사진도 찍어보는데 배 아픈 사람 금식 이틀 하니까 대부분 나요. 그러니까 배가 안 아프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나 집에 가겠다. 그럼 집에 가서 죽부터 먹어보고 괜찮으면 집에 가라는데 먹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금식이 금식할 때 면역이 많이 올라갔고요. 금식할 때 소화기 계통이 있는 그런 데는 좋아집니다. 그래서 금식이 좋고요. 식사 사이에 절대로 한 조각의 음식도 입술을 통과하지 않게 하라. 하루에 3번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과일 채소는 같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규칙적인 식사를 하라. 음식의 온도를 적당히 하여 먹는다. 늦은 저녁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천천히 먹으라. 철저하게 씹으라. 저녁은 간단히 먹는 게 좋다. 이렇게 됐습니다. 식사 전 감사의 기도를 항상 하자. 그 다음에 물인데요. 물 많이 마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물을 잘 안 마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에 가도 물병 들고 가면 코 이상하니까 그냥 가요. 그래서 물병을 항상 옆에 두고 오전에 1리터 두고 마시는 만큼 마시고요. 오후에도 1리터 넣고 마시는 만큼 마셔야 좋습니다. 왜냐하면 물 마시면 세포는 엄청 좋아합니다. 세포가 어떻게 되면 뭐 힘이 나서 춤을 춘다 할까요? 그렇게 돼서 면역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물만 잘 마시면은요, 내 생각엔 그래요. 물만 잘 하루 1리터 마시면은요, 감기도 안 걸리고 코로나도 안 걸리고. 이게 비법이에요. 왜냐하면 물만 많이 마시면은 이 점액이랑 이런 게 염증을 다 없애거든요. 바이러스. 물만 많이 마시면은 감기나 독감이나 뭐 바이러스가 여기에서 더 침범하지 않습니다. 물 마시는 게 좋고요. 체내에 물이 부족하면 코, 입안 또는 기관지 안의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코, 입, 기관지에서 나오는 점액질이 감소합니다. 콧물이나 침, 기관지 점액질 속에 병균이나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면역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점막의 수분은 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아져 감기나 독감을 예방합니다. 우리 침이요, 침에 바이러스가 가면은 바이러스가 금방 죽어요. 침. 그래서 이 침이 개가 사람을 물면은 우리가 뭐 광견병에 걸린다 그랬는데 사람이 개 물면 개는 즉사 죽어요. 그렇게 우리 침에서 이 방어하는 그게 실제로 뭐 사람이 그 개를 무는 사람이 없지만은 사람이 사람 무는 경우 봤어요. 사람이 사람 무는 경우 봤는데 하여튼 침에 이러한 바이러스하고 균이 나오는 거는 균이 이렇게 방어하는 능력은 물을 많이 마시지 않으면 건조하면은 우리 여기에서 그 기관지 점액질이나 침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라는 거예요.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떨어지면 아토피나 대상포진에 노출되기 쉽사오. 하지만 이 면역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은 것이 현실. 생활습관 및 식습관 전면 개선으로 면역력 최대 성을 극복할 외과전문의 김남혁의 건강 비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진료 일정도 끄떡없이 소화하는 김남혁 닥터. 그런 그도 한때는 환자였습니다. 2010년도 7월 25일 날 진단을 받았고요. 그때부터 투병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갑상선과 부신을 장악한 림프종과 신체 면역을 담당하는 부신이 제 기능을 상실한 이후 면역 체계가 무너졌고 단 석 달 앞도 내다볼 수 없었습니다. 생활이 엉망이었죠. 고기 많이 먹고 또 생활 습관이 엉망이었고 밤 12시에 집에 들어와서 밥 먹고 그런 생활이 연속이다 보니까 림프종은 사도했던 그는 4년 만에 몰라보게 호전됐는데요. 건강을 되찾고자 가장 크게 노력한 부분은 어느 점이었어요? 제가 가장 크게 노력한 것은 바로 면역력입니다. 연수는 면역력. 실제로 림프종암이 발견했던 4년 전에 비해 면역 수치가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현재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무너지면 우리의 여러 질환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몸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면역 체제입니다. 없어져. 무너진 면역력을 바로잡은 그의 건강 비결. 면역력을 높이는 건강 비결을 공개해주세요. 예. 카운트다운 3, 2, 1 건강. 면역력을 높이는 3, 2, 1 그리고 지금 시작합니다. 난데없이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 이 웃음소리의 주인공은 누구? 당연히 김남혁 닥터였습니다. 뭐 지금 있어? 예.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예, 일단 따라오세요.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너도 나도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데는 1등 공신이죠. 3, 2, 1 건강검증에 3 하루에 3분을 박장대소 3, 2, 1 건강법 3 하루에 3분 박장대소 하는 건데요. 본인이 몸소신이라는 웃음의 아주 웃는 것만이라도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맞추고요. 내분비의 그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더 면역을 증강시킬 수 있겠습니다. 웃음이 면역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먼저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할 근전도와 심박도를 검사한 다음 호르몬 면역 지수를 나타내는 혈액을 검사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3분 동안 박장대소하며 신나게 웃을 겁니다.
웃음과 면역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네, 웃음을 웃고 나서의 소리는 아주 대단하게 나왔는데요. 면역을 관할하는 백혈구라든가 림파구와 같은 세포는 많이 활성화되는 반면에 우리 몸에 독소를 작용하는 나쁜 물질, 예컨대 활성산소와 같은 것들은 많이 떨어진 모습을 나타났습니다. 확정돼서도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자, 웃어봅시다. 먼저 손가락 하나를 입에 넣고 소리내어 웃습니다.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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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호흡은 가능한 길게 유지한다. 눈곱을 가리고 웃어보세요. 예, 입안은 주먹을 이렇게 좋으세요. 다 밑에씩 크게 놓고 웃어보겠습니다. 웃음은 얼굴에 신경 침반되고 얼굴 근육 스트레칭이 중요한데요. 웃음은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얼굴 근육 운동을 충분히 하는 것이 더 효과 있다고 보겠습니다. 한바탕 웃음보가 터진 다음 그 유쾌한 영혼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정신없이 이어진 뇌내 진료. 오전 내내 환자의 건강을 돌보다가 드디어 금쪽 같은 휴식 시간입니다. 연이은 진료로 갈증이 났는지 물을 한 모금 마시는데요. 물을 또 마십니다. 계속 물을 마시는군요. 김남혁 닥터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방법으로 수분을 섭취합니다. 의식적으로 하루에 최소 2리터 이상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면역력 증가에 도움이 될까요? 물은 우리 몸속에 독소를 소변으로 해서 다 제거해 주고요. 또 물을 많이 마시면 우리 몸속에 각 장기가 세포가 활성화돼서 면역이 올라가기 때문에 마시고 있습니다. 오전 진료를 마치고 가운을 벗은 다음 편안한 목장으로 갈아입은 김남혁 닥터. 대체 어딜 가려는 걸까요? 물통을 바닥에 놓더니 다짜고짜 양말을 벗기 시작합니다. 닥터3 1부터 1 건강법 중에 2 두 손, 두 발을 자극하라. 발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두 손은 손뼉을 치는 한편 두 발은 부지런히 지압 돌기를 밟습니다. 그는 손발 자극이 면역력에 직결된다고 말하는데요. 손과 발을 자극하면은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활성화되고 또 우리 몸속에 체온이 올라가고 우리 몸속의 모든 장기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면역이 올라가서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손발 자극이 면역력에 얼마나 도움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서구에선 체열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두 손을 손뼉치고 두 발은 둥근 뒷과 공으로 10분 정도 자극을 주었는데요. 손과 발을 자극하기 전에는 대체로 푸른색이었지만 10분 후 붉은색으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면역을 높인다든가 또는 기초 대사 문제가 많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질병을 막을 수 있는 유익한 효과가 있겠습니다. 집에서도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서 두 손과 두 발을 자극할 수 있는데요. 먼저 둥근 빗으로 손바닥 전체를 두드린 다음 꾹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꾸준히 손바닥을 자극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부교감신경이 자극받아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집에서 손보다 면적이 훨씬 넓은 발을 자극하려면 손가락만으로는 역부족. 우선 발바닥 중앙에서 공을 누르면 잘 닿지 않는 부위까지 골고루 자극해줍니다. 또한 공을 발로 밟으면서 이리저리 굴려 발 전체를 자극하세요. 둥근 빛과 테니스공을 이용한 손발 자극법 참고하세요. 한편 하루 일과를 마친 퇴근길. 바로 그때 고기로 만든 것 같은 의문의 음식 발견. 어머니 이거 제가 보기에는 그 돼지고기로 전 만드신 것 같은데 채식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진짜 돈가스 같은데요? 사실 고기가 아니에요. 이게 동일한 땡도 아니고 고기도 아니고 사실 100% 콩으로 만든 단백질이와 콩고기입니다. 채식한다고 귤만 먹을 소리야. 밭에서 나는 고기
콩을 야무지게 활용한 각양각색의 콩요리 열전. 콩고기를 시작해서 돼지갈비에 버금가는 콩고기찜에 돈가스도 못할 콩가스까지. 방문자들이 또 성공적인 그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의 그런 케이스를 많이 읽었는데 어떻게 하면 면역을 많이 올릴까 해서 들깨를 먹는 방법에 그러니까 순두부 들깨탕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이제 무침이라든지 조림이라든지 들깨가루를 꼭 넣었어요. 먼저 다시마와 양파, 무, 표고버섯으로 맛보물을 낸 다음 순두부와 들깨를 넣고 10분간 끓이면 순두부 들깨탕 완성입니다. 들깨는 미너레산과 오메가3가 풍부해 항암과 면역력 증강에 효과적이라는데요. 3, 2, 1의 마지막 1의 비밀은 쭉 지켜봐야 됩니다. 좀 오래 걸릴 겁니다. 이제 3, 2, 1 건강법의 원을 밝힐 차례. 하지만 아무리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봐도 별다른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20분 만에 식사를 마친 아내와 달이 40분을 넘기고 50분까지 식사를 계속 받았을 거예요. 걸렸습니다. 이 알람 소리의 정체는? 무슨 아는 소리예요? 이 알람 소리가요 건강의 마지막 단계인 비밀인데요. 3, 2, 1 건강법의 1은요 최소한의 1시간의 식사 시간을 유지하라입니다. 3, 2, 1 건강법 1 식사를 1시간 하는 것이로군요. 한 20분을 다 끝났는데 남편은 정확하게 1시간 이상을 식사를 하려고 하니까 포기했죠. 보통의 경우 웬만해서는 20분 내외로 식사를 마치기 때문에 1시간 식사는 불가능에 가까울 지경. 하지만 식사 시간을 1시간이나 유지하는 김남혁 닥터만의 비법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 번 먹을 때마다 50번 이상을 꼭꼭 씹어 먹는 겁니다. 꼭꼭 씹어 먹으면은 소화도 잘 되고 혈액 흡수가 골고루 되기 때문에 결국은 면역을 올리고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때문에 천천히 먹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 과정에서 결코 빠뜨릴 수 없는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식사하는 모습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서로 다른 양상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맞춰보세요. 찾으셨습니까? 비밀은 바로 물이었습니다. 우리 남편은요 밥 먹기 전 30분 또 밥 먹고 난 다음에 2시간 동안에는 물을 절대 먹지 않습니다. 물 안 드세요? 아 그럼요. 그때는 위에 음식물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물이 들어가면 소화 효소가 희석이 되고요. 소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식전 30분에서 2시간은 물을 안 마시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 2, 1 건강법 다시 복습해볼까요? 3. 면역력을 높이려면 하루에 3분은 박장대소해야 합니다. 마음껏 웃어보세요. 2. 두 손과 두 발을 수시로 자극해서 면역력을 높인 다음 1. 음식을 먹을 때마다 50번 이상 씹으면서 식사 시간을 1시간 동안 유지하자는 겁니다. 면역력 저하는 만병의 근원이지만 면역력을 높이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카운트다운 3, 2, 1 건강법을 이용하여 여러분의 면역력을 높이세요. 김나영 닥터의 면역력을 높이는 3, 2, 1 건강법 여러분도 시작해보세요. 이 영상을 보니까 저도 새롭습니다. 제가 살기 위해서 제가 2년 동안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이거를 살기 위해서 1시간 동안 밥 먹기를 노력하고 그 다음에 웃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맨발로 걸어보려고 하고 1년 동안 그렇게 했고요. 여기에서 또 제가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했는데 제가 6인실에 또 환자들하고 같이 있었고 4인실도 있고 그 다음에 1인실도 있어 봤습니다. 1인실에서 있어 봤는데 제가
하는 일과가 뭐였냐면은 새벽에 새벽기도 한 다음에 2.5 갔다 오는 거. 2.5 부지런히 갔다 오면은 7시 반에 밥 먹을 수 있어요. 밥 먹고 오후에 또 5시 반에 식사 전에 또 2.5 갔다 오는 거. 그거를 1년을 했어요. 1년. 그러니까 오전에 한번 2.5 갔다 오고 오후에 2.5 갔다 오고 그다음에 치료하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했는데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요법대로 면역이 올라가니까 제가 낫어요. 그 의사도 그렇고 방송 기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박종기 원장도 그렇고 나보고 기적이래요. 기적이에요. 제가 여기 왔을 때는 사실은 암을 하나도 안 낳고 왔거든요. 그 아산병원에서 말 안 듣고 왔거든요. 말 안 듣고 왔는데 난 것은 기적인 거 봐서 분명히 이 면역이 여기서 치료대로 원리대로 하면은 올라갑니다. 콩이 이 적당한 환경을 주면은 콩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 몸에도요. 우리 몸에 맞는 그런 면역을 주면은 분명히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는데 적당히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된다는 것은 몸의 원상태로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쉽지는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하루아침에 되는. 그렇지만은 이 습관이 꾸준히 돼서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낫는 게 암이에요. 암이 뭐 계획을 세워서 언제는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몸이 좋아져서 검사해보면 암이 없더라 하는 게 그게 치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완전히 치료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고요. 면역이 이곳에서 많이 올라가고 세포가 정상화되어서 건강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치유하는 자연의 환경을 주고 주님께서 주신 자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키지 않고 부절제에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렸습니다. 주님이시여, 주님의 방법대로 저희들이 유사들을 잘 해서 또 주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치유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님께서 치유의 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